안녕하십니까. 10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이미 디지털 경제를 재창조하고 있으며 실물 경제도 재구성할 것이다. 21세기 초 인공지능의 목표는 자동화 기계가 우리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인간과 컴퓨터가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목표였는데, 미래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글로벌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항공교통 관제 또는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복잡한 이슈 해결 등 시스템적 도전 과제를 관리하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심지어 스마트 운영 체제나 인간과 공감할 수 있는 디지털 어시스턴트, 인간과 공감할 수 있는, 이것도 참 그래요. 이제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등장과 같은 공상과학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을 예측한다. 언젠가는 로봇이 경찰 업무를 감독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영화는 많았죠. 로보캅을 시작으로 해서. 인공지능은 이미 센서 네트워크와 영상 데이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의심이 가는 행위를 보안 관계자와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은 탐색 구조 업무는 물론이고 무장 강도를 상대하는 일까지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 이 드론을 또 많이 이용하잖아요. 드론 추적하고 그럴 때 사실 뭐 드론에다가 여기다가 총 하나 해놓으면은 거의 무슨 뭐라 그래야 돼요? 날아다니는 비행기잖아요. 인공지능은 세계를 엄청나게 바꿀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는 위험이 뒤따른다. 자, 어떤 위험이냐면 인공지능 로봇이 인공지능을 장착했어요. 고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이게 이제 좋은 점도 있는데 이 고용의 문제도 있을 거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그 소방 그 119 위험하잖아요. 이 위험하고 화재 진압하고 막 또 이런 거에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간다면은 우리 인간을 위험에서 도울 수 있는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결국 고용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 다음에 사회에 어떤 부담을 안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요. 아직 몰라요. 더욱이 대부분 사람에게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이며 이 머신러닝 메커니즘은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잘못된 사회적 편향을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좀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머신러닝의 그 기본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한번 뭐 그 러신머닝 한번 설명드렸나요? 이게 이제 그 최적화 이론이 있는데 이론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결혼정보회사야. 이제 결혼정보회사인데 A라는 남자에 맞는 배우자를 찾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 관점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볼 게 많지. 뭐 학벌, 미모, 그다음에 연봉, 뭐 키, 뭐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이 사람한테 맞는 걸 찾을 때 어떤 게 제일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다 이제 가중치를 두는 거야. 학벌에다가는 나는 0.2를 둘 거야. 미모에다가는 0.3을 줄 거야. 연봉에다가는 0.2를 줄 거야. 키에다가는 0.2를 줄 거야. 이렇게 각각의 그 상태에 따라서 가중치를 주고 이 가중치로 계산을 해. 이 사람은 학벌은 뭐고 뭐 저거 해서 정량화한 수치화된 정량화라고 그러죠. 예. 이런 수치화된 값이 나오는 거지. 자, 그랬더니 X라고 하는 사람은 92점이고
Y라고 하는 사람은 90점이고 Z라는 사람은 뭐 98점이고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 그럼 이 Z라는 사람이 A랑 제일 잘 어울린다. 이제 최적화 이론인데 요 최적화 이론을 이제 우리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확실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잘못된 사회적 편향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좀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많은 사람들은 만약 인간의 가치관, 인공지능의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 위협을 가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이게 이제 뭐 단순한 예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로봇한테 지구를 지켜라.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로봇이 생각하기를 인간을 없애자.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로봇이 인간을 막 죽일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가치관 일치하지 않아요. 기계하고 인간하고 어떻게 뭐 윤리도 있고 생각해야 될 게 많은데. 범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의 프로그램을 해킹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리스크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뭐 이제 이렇게 한 나라까지도 아니야. 뭐 이게 비행기 항상 뭐 예를 드는 게 비행기밖에 몰라가지고 비행기 관제탑만 해킹해도 요것만 하나 관제탑 요것만 해킹을 해도 한 나라를 마비시키는 건 일도 아니에요. 따라서 연구자들은 현재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개발 방향과 활용 방식의 지침서가 될 수 있는 윤리적 프레임워크와 가치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미래가 어떤 모습이건 간에 인공지능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인공지능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결과는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 이제 점점 보면 볼수록 미궁에 빠지고 있어요.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세계. 그래갖고 요새는 뭐 세탁기 선전 엄청나게 하던데 인공지능을 장착한 세탁기. 과연 이것도 인공지능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난 좀 살짝 아니라고 그래. 이거는 광고만 하는 거지. 그걸 인공지능이라고 그래.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처럼 우리의 관심과 상상을 이끈 기술이 있었을까?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는 1956년 다트머스 대학교의 학회에서 탄생했고요. 최초의 공장용 로봇은 1961년 개발됐고 그로부터 10년이 안 돼서 미국의 대중문화는 우주 가족 잭슨 뭐 이런 유명한 만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주소년 아톰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우주소년 아톰 알아요? 우주소년 아톰 이거 아톰 알 정도면 50대 이상이다. 그지? 50대 이하는 모를걸? 아톰? 로봇이에요, 로봇. 요 로봇 도우미인 로지. 로지가 이제 그 로봇 이름인 것 같습니다. 로지. 우리의 삶을 더 쉽게 해줄 많은 상상의 도구들과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건 제가 1차 시 때도 설명했죠. 보여드렸죠.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거 너무너무 놀라울리만큼 예측을 잘했다. 진짜 어쩜 이렇게 예측을 잘했는지. 여기서 나오는 반항적인 할. 이 할이 HAL이 이거래요. IBM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IBM이라는 회사가 이 당시에 가장 큰 회사였고 컴퓨터 회사였고 그러니까 HI잖아. ABLM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바로 밑에 단계로 이렇게 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HAL이 같은 두려운 시나리오를 함께 그려내기 시작했다. 요거 할 9000. 오늘날 인공지능의 경우 일반 학습과 고차원 추론 능력처럼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인지 능력이 급격하게 향상되고 있다. 머신러닝 기계는 인간의 직관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되던 게임에서도 인간을 이기고 있다. 이제 우리는 감으로 하는데 기계들은 감으로 안 해. 철저한 수학을 배경으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 그게 참
더 정확하다 이거죠. 인공지능은 이미 간단한 버전의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 튜링 테스트는 대화를 통해 컴퓨터와 인간을 구별해내는 테스트다. 2013년에 13세의 소년으로 설정된 챗봇인 유진 구스트만과 대화를 나눈 심사위원들은 요 30% 이상은 유진 구스트만이 진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여기 보면은 또 영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영화 중에 허라는 영화가 있어요. 허, 그녀의 뭐 이런 거지. 쉬 아닌가? 갑자기 내가 희지 허가 뭐죠? 허. 쉬잖아. 쉬허허 아니야. 갑자기. 자, 이 허인데, 이 허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챗봇이야. 이게 이제 프로그램인데, 어떤 남자가, A라는 남자가 자기가 만든 이 챗봇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걸 사랑하게 되는 거야. 이제 뭐, 이 와중에 이제 자기 와이프랑 뭐 이혼하게 되고 어쩌고 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맨 마지막 장면은, 사라져. 그러니까 이제 막 놀래가지고 막 찾으러 막 돌아다녀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어디 갔었냐? 그랬더니 자기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시스템을 부팅했다 이거야. 여기서는 좀 재밌어. 말 자체가. 부팅하면서 사라졌대. 미안하대.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뭐냐면, 너는 동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이런 사랑을 했냐 그랬더니 8,313명이랑 했다. 이렇게 딱 또 솔직하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혼돈에 빠지는 거야. 혼돈에 빠져. 혼돈에. 이제 이러면서 끝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한번 보시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약 한 100명 정도 이 유진 구스트만하고 채팅을 했는데 30명 정도가 이 유진 구스트만이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여기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이 생긴 것도 꼭 인간하고 똑같이 만들고, 이 그 감촉, 실리콘으로 해서 감촉이라든지 뭐 손 뭐 몸들 다 똑같이 만들고 여기에 이런 챗봇이 들어갔어. 그럼 얘기를 해보면 거의 뭐 사람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영화 얘기를 하나 하면, 옛날에 스필버그 감독이 AI라는 영화가 있었거든. 스티븐 스필버그의 AI. 여기에 보면은 인간이 로봇하고 사랑을 해. 그때 이제 물어보니까 인간한테 왜 로봇하고 라고 사냐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좀 기억나는 대사 중에 하나가, 로봇은 인간을 상처 주지 않는다 하는 거고, 스트레스도 없잖아요. 짜증나게도 안 하잖아. 그죠?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점점 지금 우리 20대 30대들 남녀들이 결혼하기가 힘들답니다. 남녀들이 점점 결혼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 외롭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 만나긴 힘드니까 이제 로봇하고 만나서 로봇하고 사는 거야. 그랬더니 뭐 어떤 사람들은 로봇이 더 낫다 뭐 이런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말도 많은데, 과연 그런 수준이 됐을 적에는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우리 길거리 돌아다닐 때 이제 로봇을 데리고 다니고, 막 저번에 보니까 뭐 유모차 태우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또 로봇이 걸어 다녀. 그럼 같이 손붙잡고 걸어 다니고 했을 때 과연 이거 과연 인류의 그 미래는 과연 진짜 어떻게 바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는 거야. 개발하지 말라고 해서 개발 안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우리가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할 사람들이 아니야. 한다니까. 그럼 그 뒤는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재료과학과 센서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기계의 지각력, 이제 기계 자체가 이제 막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도 해, 움직이기도 해. 이제 인지력이 발전하는데 기여했고요. 드론이라고 알려진 비행 로봇과 인간의 도움 없이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산업용 로봇. 이건 뭐 여러분들 혹시 그 현대자동차 뭐 자동차 회사 한번 가봤어요? 이런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에 보면 이렇게
철판 있잖아요. 강철. 이렇게 가는 거 한번 들어가면 얘가 공중을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나오면 여기 1분 30초마다 하나씩 자동차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사람들이 몇 명 서 있긴 하죠. 예를 들면 용접을 하더라도 용접은 누가 해? 사람이 안 해요. 기계가 해, 기계가. 그 사람이 하는 거는 기계가 한 것 중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들 골라내면 그것만 따로 하더라고. 중요한 건 이제 기계가 뭐라 그럽니까? 그 자동차 색깔 이런 것도 이제 다 기계가 하고. 이게 이제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산업용 로봇은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이 말이에요.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알려진 자율주행 로봇은 고속도로에서 무인 트럭의 주행처럼 지금까지 불가능으로 여겼던 도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무인 트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그래도 우리 전체적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무인 트럭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또 교통도 많이 막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미국을 생각해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이 물건 하나 옮기려면은 결국 그자 대형 트럭, 어마어마한 트럭 있잖아요. 그 트랜스포머에 나오던 거. 그런 걸로 지금 옮겨야 되거든. 근데 이게 결국 인건비가 비싸단 말이야. 거의 뭐 이 사람들은 연봉 1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캐나다에서 많이 와서 그 트럭 운전을 한대거든요. 그럼 이거 트랜스포머 시키면은 인건비 안 나가도 되잖아.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이제 고용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자, 또 개인 비서와 동반자로 휴머노이드 로봇은 공상과학 소설과 현실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내가 볼 때는 진짜 연인이 된다니까, 연인이. 외로운 사람들이 강아지 키우잖아요. 개 키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 개 안 키우고 이제 연인한다고. 개는 똥 싸지. 이거 밥 줘야지. 그 또 뭐야? 귀찮게 하는 거 많잖아요. 뭐 짖지, 막 벽 물어뜯고 오줌 싸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 로봇은 그런 거 안 하잖아.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똑똑해. 전 세계적으로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연구에 대규모를 투자하는 대학원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대학원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많은 대학교에서 인공지능 공학과, 인공지능 융합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자꾸 가는데 과연 이제 얼마만큼 제대로 공부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어쨌든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 인간이 다룰 수 있는 규모를 뛰어넘는 대규모 데이터. 이게 이제 빅데이터잖아. 그죠? 빅데이터에서 통찰력을 발휘하는 인공지능은 이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거죠. 기후 변화, 예측 모델링이나 핵 문제, 대규모 센서 네트워크 관리와 같은 문제와 실험 중이다. 이제 인간이 하기 어려운 건데 이제 기계들이 이제 하는 거죠. 인공지능은 또한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정보를 얻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오비털 인사이트는 랜드셋, 미국의 지구 탐사 위성인데 이 지구를 촬영한 저해상도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물체를 식별하고 무역, 배기가스 배출, 인프라, 해양 지표에 대한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한다. 이래서 이제 이 물체 식별하는 거는 여러분들 혹시 그 보셨어요? 연못 이제 저수지 이런 데 빠져 있는 자동차 이거를 인공위성으로 찾아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 미국에 빠졌던 사건들 몇 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지금 해상도가 좋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물체를 식별해낼 수 있는 그 기술이 되는 거죠. 이런 정보는 기업과 사회, 정보 활동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의사결정을 지원만 하는 것에서 나아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 스스로 알아서 해.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알아서 해. 몇몇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헤지펀드 산업에 보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투자 회사 중 최소한 한 곳은 이미 이 사회에서 인공지능 임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제일 민감하니까 이 돈에 제일 민감한 게 주식이잖아요. 이 주식. 난 별로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생각은 안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왜냐면 이게 돈이 돈을 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여기서 혈안이 된다는 거예요. 내 지론은 이제 주식으로 흥한 자 주식으로 망한다. 이제 이게 내 지론인데. 처음에 버는 것 같아. 그러다 이제 언젠간 꼬라박게 돼 있어. 이게 그 약간의 이건 좀 너무 심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약간의 이제 도박 같은 그런 성향도 좀 있기 때문에 100만 원 투자해서 하루에 30만 원을 벌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면 100만 원 하루에 30만 원 잃을 수도 있고 이틀에 50만 원에서 반토막 날 수도 있고 깡통되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빅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가 판단하도록 이제 만들겠다 이제 하는 거죠. 자, 이 인공지능의 의사 결정 능력이 향상될수록 이런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은 인간과의 협업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역으로 활발한 협업이 이루어지면서 인공지능의 능력은 더 향상될 것이다. 여기서 조금 이제 암울한 미래가 보이잖아요. 다 이제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사람은 할 일이 없어. 만약 로지가 현실이 되려면 기계들은 관찰을 통해 학습하고 인간의 가치를 해석하는 능력도 갖춰야 된다. 로봇이 서비스 직군에서 활약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항공기를 비행하고 수술을 집도하거나 탐색 구조 업무를 배우는 지금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치가 된다. 이게 사람은 못 믿어도 이제 기계는 믿을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일상에서 인공지능에 익숙해지면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은 조종사가 굽은 날씨에도 자신이 모든 항공기를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세계를 해석하는 한 축이 될 수 있다. 이 해석에는 여러 가지 있죠. 하여튼 날씨도 있고, 바람, 미세먼지,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또한 극단적인 경우 국가와 개인이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을 무기화하는 일 역시 완전히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그래서 생각한 건 이제 앞으로 미래의 전투에서는 인간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이 싸울 거라는 거야. 로봇이 다 나와가지고 그냥 막 밀어붙여. 드론. 이래 버리면은 결국 누가 이긴다고요? 돈 많은 사람이 이기죠. 자본이 이겨버린 거예요. 자본, 기술. 다행히 우리는 이제 그래도 기술적이나 우리 자체 기술 비행기도 만드는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탱크는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지금 수출도 많이 하고 있다 그러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무기화가 된다면 문제 심각할 거 아니야. 이미 많은 국제단체들은 인공지능의 무기화와 관련해서 현실적이고 윤리적인 경계를 모색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대로만 간다면 인공지능과 로봇의 결합은 권력, 책임, 신뢰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광범위한 거버넌스가 필요해질 것이다. 이게 이제 무기화되면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인공지능이 사회와 지구 그리고 경제에 끼치는 거대하고 파괴적인 영향력을 인식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IBM, 구글, 딥마인드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은 인류와 사회에 공헌하는 인공지능 파트너십을 공동 창립했다. 이 파트너십의 목적은 인공지능 기술의 모범 사례를 연구하고 개발하며 인공지능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증진하고 인공지능 기술과 그 기술이 사람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광범위한 논의를 위한 오픈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역할을 하는
파트너십을 창립했다는 거죠. 실제로 딥마인드의 사례에서 보듯이 많은 기업들의 윤리를 담당하는 팀이나 부서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민한 움직임을 통해 경제계가 책임을 느낀다는 것을 대중에게 역설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 5년 사이에 인공지능 기술에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를 하거나 수백억 기업들이 인수하면서 책임감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스튜어트 러셀과 같은 사상자들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대표명한 우려에 동조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